처음에 사입할 때 무조건 피해야 되는 실수가 있어요. 저도 저질렀었던 치명적인 실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걸 알았으면 제가 먼지 쌓임 재고 보면서 한숨 쉬지 않았을 건데 2년 동안 창고에서 먼지 쌓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개로 시작을 했고 지금이 아마 278개인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. 진짜 애물단지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절로 들었어요. 그거 하면서. 근데 만약에 누군가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말해줬었으면 절대로 이런 걸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에 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매력적이고 저것도 매력적이고 그냥 다 매력적으로 보여요. 그리고 신기한 거 보면은 좀 잘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네이버도 막 검색해보니까 다른 애들은 안 팔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입을 시작하죠. 그런데 안 팔려. 1000개 이렇게 수입하신 분들은 깊은 한숨을 이제 쉬게 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냐면은 그동안 이제 핫딜 같은 걸 제가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. 웬만하면 보통 털어낼 수 있긴 하거든요. 재고 같은 경우는. 근데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제가 털기가 힘든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좀 포기한 상태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털리겠지라는 느낌을 이제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은 제가 저질렀었던 그 세 가지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. 첫 번째로 큰 거 하지 말라입니다. 더 정확히는 이제 기반이 굳혀지기 전에 큰 거 하지 마라인데 저는 지금은 약간 크고 좀 비싼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그게 고부가 가치에 대한 그 진입장벽도 있다 보니까 괜찮거든요. 처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진짜 매우 비추합니다. 왜냐하면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배송이 빡세요. 두 번째로 보관이 빡세요. 세 번째로 가격이 비싸서 털기가 빡세요. 이렇게 세 가지예요. 일단 160cm 이상은 3P에서는 안 받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사이즈가 있으면은 택배비도 겁나 비싸고 그걸 포장하는 것 자체가 일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 노동력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단점이고 3PL을 맡기게 된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한 6,000원, 7,000원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. 140cm 이상이면은 거의 5,000원, 6,000원, 7,000원 이렇게 받거든요. 일단 배송 비용 자체가 비싸죠. 결정적으로는 이게 보관이 좀 빡세요. 사이즈가 이게 있다 보니까 집에 두기도 좀 뭐하고 창고에 두자니 비용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은 의외로 좀 털어내기 힘든 것이 원가 자체도 높잖아요, 보통은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볼까?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좀 아시는 분들은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단순 광고로는 판매하기가 어려워요. 물량 터는 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캣타워 같은 제품군이 있을 거예요. 고양이 침대?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키워드도 좋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 저도 화장실이랑 반려동물 하우스인가? 그걸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. 진짜 이거는 흰머리가 진짜 제대로 나더라고요.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좀 굉장히 유명했던 입양 업체가 있었어요. 그분들이 제 거를 이제 대량으로 매입을 해주셨어요. 50개에서 100개 정도? 한 방에 이제 사주셨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탈출했던 케이스였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 안 사주셨으면은 진짜 한 1년 넘게는 묵혀두지 않았을까? 전 생각해봐요. 큰 거는 나중에 역량이 조금 올라와서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하면은 되게 부담이 크더라고요. 두 번째는 디자인에 혹하지 말아입니다. 저는 디자인 좋은 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반려동물 필드여서 그런가 귀여운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디자인들을 좀 잘 팔 줄 아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서 알리바바에서 뭐 이런저런 제품들을 막 추천해 주더라고요. 되게 신기한 제품들 많아요. 그쪽 보면은 그때 그분들이 하셨던 말이 무조건 판매된대요. 이런 제품들은 너무 귀여워서 저도 그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. 근데 판매가 안 돼요.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내 눈에 이쁘다고 고객 눈에 이쁘다는 보장이 없어요. 두 번째로 귀엽다고 돈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판매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요. 이 디자인이 먹히는 필드가 따로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지 못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따라가게 되면은 디자인권에 걸리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 방울로 한번 걸렸었고요. 목욕용품도 이제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랑 뭐 의류하시는 분들이 왜 디자인권을 걸리시는지 좀 그때 알았어요. 이런 건 좀 찾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겠죠?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빨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 저도 디자인 제품도 이제 들여와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세 번째는 너무 싼 거 하지 마세요입니다. 예를 들면은 뭐 100원 뛰기, 500원 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똥봉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일단 문제점이 일단 내가 힘들어요. 왜냐면은 방리담의 형식이잖아요. 포장하는 거 자체가 일단 현기증 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3PL을 맡길까 생각도 하는데 이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. 첫 번째 3PL은 입고비를 받아요. 개당 100원이에요. 두 번째 택배 비용이 기본 3,000원을 넘어섭니다. 보통 우리가 스토어에서 3,000원을 받는데 3,150원에서 3,45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. 그럼 우리가 하나를 입고해서 판매를 한다 쳐도 벌써 최대 500원 정도 오버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가 작으면은 이 마진을 상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1,000원 미만 제품들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. 1,000원뛰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스를 이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처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원대 제품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를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
같아요.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로 한 상품에 몰빵치지 말아입니다. 하나를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몰빵하는 거 저는 완전 비춥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골 때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막상 내가 잘 팔려가지고 추가 주문하면은 귀신같이 그 주문량이 줄어요.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내가 잘 팔다가 뜬금없이 그게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에다가 의지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좋은 상품들은 플랫폼을 좀 안 가리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에 의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적어도 품목을 5개에서 10개 정도로는 좀 분산시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특히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행도 돌고 돌잖아요. 코로나 할 때는 자기 개발이 유행이었고 요즘에는 또 러닝크루 유행이듯이 뭔가 유행은 계속 돌고 돈단 말이죠. 근데 디자인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디자인도 돌고 돌다 보니까 디자인으로 흥한 거는 또 디자인으로 쇠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에다 몰빵하지 않고 디자인을 할 거면 좀 더 조사를 좀 더 빡세게 하고 5개에서 10개 정도로는 좀 분산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 큰 거 하지 마라, 두 번째 디자인에 혹하지 마라, 세 번째 1,000원 미만짜리 하지 마라, 네 번째 몰빵 치지 마라. 이렇게 4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대체적으로 좀 이 룰에 들어오는 제품들 위주로 소싱하는 편이고 점점 이제 비싼 거를 주문해서 방향으로 저는 옮겨가고 있어요. 몰빵을 안 치면은 점점 이제 다품종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주문 관리가 이제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선을 좀 잘 조절해야 돼요. 내가 거래처를 몇 개까지 내가 관리할 수 있을지를 잘 정하는 게 좋고 저는 처음에 그 판을 너무 벌리다 보니까 거의 진짜 종류만 한 700개쯤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거를 관리하는 게 진짜 품삯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품목 늘리는 걸 좀 경계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때는 보통 하나를 안 하고 10개, 20개 이렇게 품목군 나눠서 런칭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차라리 어차피 금액대도 적으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. 그 주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아무튼 이 4개를 염두에 두시면은 입문하셔서 첫 사입 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